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업데이트는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뿌려지고 있는 릴리즈 노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조만간 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이트는 나도 테슬라앱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식 소프트웨어 버전은 2023.12 버전이에요. 최근에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업데이트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의 업데이트가 뿌려지면은 한 2, 3주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늦어도 한 달 그쯤이었는데 이거 2023.12 버전이 굉장히 늦게 됐죠. 저는 정말 큰 업데이트 뭐 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뿌려지고 있는 버전과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버전이 거의 뭐 2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 업데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가치는 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첫 번째 업데이트, 이제 도착지쯤에 도착하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띄워준다는 것이죠. 도착할 때 알림 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약간 좀 UI가 업데이트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심도 있는 그런 업데이트 하니까 패스하고요. 두 번째, 스포티파이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뮤직, 플레이리스트, 팟캐스트, 오디오북 같은 것들이 좀 더 친숙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티파이의 비트레이트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미국에 뜰 겁니다. 미국에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분 계세요. 비트레이트, 야 스포티파이가 순정 앱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비트레이트 확인해볼까? 이거 블루투스보다 떨어지는구만. 이런 것들을 미국 양키 형님들께서 빠르게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해주는데 리프레시가 그냥 이 UI뿐만 아니라 이런 비트레이트까지 좀 높여주는 그런 업데이트였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이 순정 앱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끝판왕이죠. 문제의 끝판왕 타이달이 순정 앱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타이달은 이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처럼 열화된 비트레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00이 넘는 그런 비트레이트를 쓰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에 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만 이런 게 있죠. 테슬라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커넥티비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제 통신 사업자랑 테슬라랑 쿵짝쿵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낮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달은 뭐야? 타이달은 많이 안 써서 그런가? 라기에는 좀 차이가 좀 현저히 나서 이 부분은 좀 테슬라와 협상의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블루투스 게임 컨트롤러. 와, 3Y. 야, 이거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야 모델 S X는 이게 안 되냐? 모델 S X에만, 신형에만 됐던 거예요. 근데 모델 3, 모델 Y에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래그십에 넣어주고 그 다음 버전에 이렇게 좀 넣어준 거예요. 이 모델 S, 모델 X 받으신 분들은 이미 블루투스로 게임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모델 3, 모델 Y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된다. 와, 여기 그리고 주목합니다. 특히 플스5 컨트롤러랑 잘 맞는다. 전익남이 플스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USB로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블루투스로 얘를 잡아주면 된다는 것이죠. 와, 이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업데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에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까 싶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차에서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 게임은 안 하거든요. 근데 아래에 좀 보여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고, 아무튼 이제 블루투스 게임 컨트롤러를 모델 3, 모델 Y들도 블루투스 통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이거 라이젠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젠 얘기가 없어요. 참고로 모델 3, 모델 Y에 라이젠만 되는 것들은 또 여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월드와이드하게 그냥 모든 차들에게 뿌려진 것 같아요. MCU 3.0 이상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업데이트된 건 뭐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오토매틱 헤드라이트인데 자동
헤드라이트 이거 테슬라 안 되냐? 당연히 됐죠. 당연히 안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퍼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여요. 자동으로 오토로 켜놨을 때. 그때 오토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일정 이런 부분을 감지해가지고 그냥 라이트를 켜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필요했던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좀 장마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고 좀 흐리트리해요. 근데 누가 봐도 아침 좀 흐리트리한 날인데 비가 오면은 라이트가 좀 켜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테슬라 차량들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켜져 있을 때는 그냥 데이라이트 그냥 그대로 켜져 있고 이 헤드라이트가 켜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비를 감지하고, 그러니까 와이퍼가 움직인다는 것은 비가 온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이게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라이트를 켜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라이트를 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오토 와이퍼가 켜져 있고 그 다음 오토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비가 올 때 이렇게 켜준다라는 거, 이거 좀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테슬라가 여태 안 됐냐? 이거는 안 됐습니다. 다른 차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적 감지 센서가 이렇게 알아서 좀 작동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라이트를 켜주는, 그러니까 비 올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뒤늦게 업데이트가 됐다. 근데 여기서 칭찬할 만한 내용, 이게 없었던 건데 또 업데이트 된 거, 이게 바로 OTA의 묘미라는 거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OTA가 막 이렇게 신박한, 예를 들어 막 플스5 컨트롤러를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실사용적으로 유용한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솔라 패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 그리고 여기 Availability Unknown in South Korea라고 써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업데이트 받고 나서 이 나노 테슬라 앱에서 체킹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unknown이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다.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노우니까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카메라 뷰온 테슬라 앱인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을 때 테슬라에 있는 카메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거 앞에, 그리고 좌우 핸더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쓰면 되냐,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다 주차해 놨어요. 근데 충전을 꼭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테슬라 앱을 통해 가지고 옆에 차가, 충전한 차가 빠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잽싸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심심하면 내 차가 보고 싶으면, 실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멀티플 카메라를 한번 누르면은 띠용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띄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일단 이걸로 제가 인지한 바로는 앞에, 옆에, 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쫙 하나면 안에서 좀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난 앞에를 보고 싶은데 앞에 보고 난 또 뒤도 보고 싶다, 이렇게 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하나면서 다 띄워준다 라는 거, 그것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카페 보면은 설마 서라운드 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로 봤을 때 서라운드 뷰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써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앱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그래서 아쉽지만 서라운드 뷰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파이어 서바이버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다. 와, 이거, 야, 제가 아까 뭐 패드 있지 않습니까? 플스5 패드 집에 있는 거. 테슬라에서 게임 안 하는데, 이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야, 뱀스가 들어온다고? 와, 물론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좋아하고 그런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 이거면 진짜 패드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와, 이런 패드 있어야죠. 이건 있어야지.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내용이고, 다 여기도 이제 라이젠 얘기가 없어요. 그 말즉슨 다 들어올 거다. 아톰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 그래픽 자체를 보면은 아톰도 당연히 돌아갈 것 같은. 다만 이것도 언노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밖에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을 때 누가 막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열라고 하거나 트렁크를 열라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면은 바로 센트리 모드가 찍힌다는 거. 근데 이거는 원래 찍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예를 들면 이제 볼륨, 온도, 그리고 이게 충전 리미트 같은 거, 한계선 이런 걸 정할 때 좀 이게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좀 더 정밀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 터치까지도 감도를 좀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또 OTA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니터 가지고 모든 거를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뭐 스위스, 프렌치 뭐 이것저것 막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사소한 내용이고 그렇게 막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3.20 버전,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26 버전의 전 버전인데 이것도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뭐 타이어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차의 마일리지를 이 차가 뭔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 타이어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 업데이트가 아니라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제 타이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메뉴가 갈고 이제 타이어를 바꾸면은 이제 내가 타이어를 간지 얼마나 됐는지 알려준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제 주행거리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트립이 해가지고 타이어 앞뒤 교환 뭐 이런 걸 했을 때마다 제가 좀 이런 거를 보는데, 대신 이제 타이어 서비스 메뉴가 별도로 생겼다라는 거, 막 주요한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됐다라는 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타이어 마일리지 이거는 좀 더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앞뒤 교환했다거나 바꿨다거나 이렇게 하면 설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강화됐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막 뭐 내비게이션이 뭐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듀얼 카메라, 테슬라 카메라가 지금 아톰 그리고 하드웨어 3.0 기준으로는 앞에 3개 휀다에 각각, 그리고 B필러에 하나하나, 그리고 뒤에 1개 해가지고 총 8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올 카메라 볼 수 있어, 전부 다. 기존에는 이제 앞에 전면에 1개, 그리고 이게 사이드미러 아래에 있는 이제 휀다 쪽 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B필러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전면에 있는 3개의 카메라, 광각, 그리고 그것보다 낮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실 뭐 이게 봐가지고 뭐 큰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다만 이런 게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실내 카메라에 직접 볼 수 있는 모드가 생기고 나서 테슬라 카페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거꾸로 보입니다, 님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 실내의 카메라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거꾸로 보인다. 그 말즉슨 조립이 거꾸로 됐다. 야, 테슬라는 이런 제가 이거 진짜 참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B필러에 있는 카메라가 좀 작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 같은 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 B필러를 찍어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진짜로 보고 있는 게 맞나? 봤는데 막 거꾸로 뒤집혀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기는 너무 영상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모델 3 내용인데, 프로젝트 하이랜드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좀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같이 이제 2020, 2019 모델 3 롱레인지를 타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에 이런 차이가 좀 뭔가 역전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모델 3 프로젝트 하이랜드에 예상되는 범위 증가라고 써있는데, 그냥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증가를 했냐? 주행 가는 거리 증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 효율을 좋게 하거나 배터리 많이 넣거나. 근데 이제 하이랜드의 모델 3 RW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기존에 이제 유저블이 58인가? 근데 배터리 60kWh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66kWh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냥 뭐 10%씩 증가해? 이거 말이 되는 수준인가? 66kWh면 거의 뭐 NCM 배터리인데 어지간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재밌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익남이 작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린 배터리,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이제 망간이 추가된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LMFP 배터리죠. 그러니까 LFP에 망가니즈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망간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배터리 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고, 그런 배터리들을 개발 중입니다. 그 배터리 이름이 바로 M3P다. 그러니까 M3P 배터리 가지고 모델 3 퍼포먼스 배터리냐? 아니에요. 그냥 제품명 자체가 M3P예요. 이 배터리가 이제 LMFP라는 배터리인데, 이게 벌써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적용이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 벌써 적용한다고? 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LM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보시면 되게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LFP 배터리에 비해서 전압이 높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압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여기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기도 좀 한계가 있는 건데, 대신
요즘 좀 저렴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근데 LMFP 배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의 좀 그 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LFP에 좀 더 가깝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좀 개선해놨죠. 특히 이제 LFP 배터리에 비해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저온 성능에서도 약간의 장점이 LFP 배터리 대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더 이제 안전상의 이점도 있다고 하고,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보다 낫습니다. 이 충전 사이클 자체는 LFP 배터리를 못 따라가요. LMFP가. 근데 좀 이제 NCM, NCA 여기보다는 좀 더 사이클이 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정말 NCA 배터리랑 LFP 배터리의 사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가격은 또 NCM 배터리보다 훨씬 낫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여기 모델 3 롱레인지는 아니고 여기 RWD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그냥 그로스 상으로도 10%가 증가했으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주행 가는 거리가 10% 증가를 하게 되겠죠. 제가 왜 2020 모델 3 롱레인지이면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좀 놔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66kWh RWD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가 아니다 보니까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무게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밀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효율이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뭐 히트 펌프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60kWh까지는 제가 좀 단언하건데 모델 3 롱레인지 구형이 더 멀리 가요. 왜 제가 막 이 말씀 드리냐면은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EPA고, EPA 인증 결과는 그 당시에 받은 인증 결과고, 지금 2020년 모델 3 롱레인지 신차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EPA 인증 받으면은 훨씬 더 나온다라는 것이 좀 자명하거든요. 분명히 효율이 좋더라도 이 배터리의 이 전체적인 용량이 좀 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66kWh까지 범접을 했다라는 것은 좀 무섭기도 하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차가 열화를 발아도 이 66kWh보다는 훨씬 높아요. 제 차가 열화 10% 먹고도 이제 70kWh 그쯤 나오니까 유저블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저블이 한 64? 63kWh 그쯤 되겠죠. 여전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이 좋다고 하면은 거의 삐까칠 만한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롱레인지랑 RWD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만이 좀 가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신차 그 사이 이제 내부 부품 같은 것도 많이 갈려져 있고, 그리고 히트펌프도 들어가고, 그리고 라이젠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2020 모델 3 롱레인지를 타는 저도 무조건 그래도 구형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그럴 시기가 진짜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차의 급을 넘는 그런 상황들이 기술의 발전도 해서 왔다. 그게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다 이제 망간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LMFP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네, 물론 LMFP 배터리가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델 3 이제 RWD에 LFP 배터리 들어갈 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리고, 물론 이게 LFP 배터리가 저온 성능이 취약한 것도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부정확했다라는 거. 이게 전압에 이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건 50%건 전압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LFP 배터리 잔량 체크할 때는 이 전압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이런 측정할 만한 그런 장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가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배터리 온도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모델 3 RWD는 이 한계를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했죠. 그래서 비오르님 굉장히 좀 혹독한 환경에 사시는 분이죠, 겨울에. 노르웨이에서도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제가 계속 좀 보여드렸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기술의 발전 그리고 OTL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건데, LMFP 배터리도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 NCM과 LFP 배터리 사이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필드 테스트 해보시기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약간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간에 이제 모델 3 하이랜드에 RWD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똑같이 이제 모델 Y RWD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럼 모델 Y RWD 상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이 66kWh를 탑재한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이 모델 3 RWD는 기본으로 그냥 440 이쯤 나올 것 같고, 모델 Y RWD도 거의 406방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들게 됩니다. 그 상태로 좀 저렴하게 나오면 이제 시장 깡패가 되는 거지 이제 그때는. 와, 심지어 66kWh쯤 되면 이제 C레이트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최고 속도 이제 슈퍼차저랑 200kW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RWD가 지금은 175
180kW 딱 그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이런 저렴한 모델들인데 성능이 저렴하지 않다,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배터리 캐패시티도 늘어나게 되고 LFP에 대해서 망간 들어가면서 전압도 높게 가져오면서 출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로백도 분명히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 3 RWD, 모델 Y RWD가 주력이 되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나 파나소닉 배터리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좀 그런 건덕지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 하이랜드 나오는 거 좀 잘 지켜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보 입수하면 빠르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업데이트 소식부터 모델 3 RWD에 들어갈 LMFP 배터리, 일명 M3P 배터리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테슬라를 사실 분들이 주변에 테슬라 오너가 없으시면은, 지인이 없으시면은 이제 제 거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하시면은 나중에 차량을 인도 받으셨을 때 이제 테슬라 액세서리 사시는데 쓰실 수 있는 테슬라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